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컬 현장의 사람과 사례를 다루는 채널 더 로컬 엄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의 진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릴라.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못 본 분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릴라는 조희정 박사님이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구의 진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인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책을 굉장히 읽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보면 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 안내소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안내소.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릴라님, 관계 안내소란 무엇입니까? 관계 안내소를 정의할 때 좀 특이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광 안내소가 아니에요. 그럼 관광 안내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관계 인구란 관광 이상이기 때문에 관광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관광 안내소도 넓은 의미에서는 관계 안내소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작동하고 있다면 관광 안내소도 관계 안내소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관광 안내소들이 대부분 좀 문이 닫혀져 있거나 아니면 지역 특산품만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의 유명한 명승지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관계 안내소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어떤 지역에 관계하고 싶다 아니면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 알고 싶다 그랬을 때 개인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 지역의 동사무소, 뭐 마을 회관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여기 온 외지인인데요 뭐 지역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해줄까요? 그거는 그들의 친절 분친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로 자체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런 경로를 하나 만들어주는 마중물로서 관계 안내소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관계 안내소는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지역의 자원 이런 것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 지역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해주는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 활동 비슷하게 하는 거고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관계 안내소가 굉장히 뭔가 큰 규모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얼핏 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인구의 진화에서 나오는 시마코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에요. 심지어 이 시마코토 아카데미는 시마네현에 있지도 않아요. 네. 도쿄에서 시마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죠. 7회차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안내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엇인가 정보를 주는 곳도 관계 안내소다. 그러니까 그 별거라는 게 핵심인데요. 별거라는 게 얼마만큼 돼야 별거냐 이거죠. 여기 지금 시마코토 아카데미 1기생은 15명 규모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돈을 내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나온 출향민들도 있어요. 아까 도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오사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최초의 관계 안내소예요. 이 책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관계 인구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계 안내소 일종의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론적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책이라는 게 읽었을 때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내소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 안내소라는 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작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규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관계 안내소 중에 최초다. 네. 기존에 사실 관계 안내소의 기능을 하는 어떠한 이러한 기구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본격적으로 관계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 첫 번째 관계 안내소는 시마코토 아카데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마네현에서 거를 해서 선정된 기관이 도쿄에서 1년에 15명을 모집하는 아카데미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7번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그냥 교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한 3번 정도는 시마네현은 어떻고 지금 현재 시마네현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마네현의 어떤 생활 행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요.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 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역에 가서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이 강의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들이니까 자주 못 오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4회차쯤에는 지역에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토, 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뭐 만드는 장인 아니면 이
이주한 선배 아니면 주민 중에 좀 뭔가 지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룹들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도 이미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창업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마지막 강의 마무리쯤에 나는 지역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이 플랜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기수 한 기수 연수가 되는 거고, 지금 어느덧 10년이 넘어가지고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시마코토 아카데미가 7회차가 운영이 되고 처음 3회차는 주제가 뭐냐면 시마네 현에 대해서 알기 배우기입니다. 다음에 2단계가 체험하기. 마지막 3단계가 알고 배우고 체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마네 현과 무엇인가를 해보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모집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주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마네현으로 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주할 계획이 없더라도 시마네현과 무엇인가를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시마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그렇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자비를 낸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비를 내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 무료 교육이죠. 대부분 무료 교육인데 잘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자비를 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4만엔,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걸 내니까 오히려 자기 돈을 냈으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는 그렇죠. 그런 결과도 있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을 체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인가 이제 계획하는 거를 1회차부터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발표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시마네현을 이주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뭔가 도쿄에서 시마네현을 알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방문해서 시마네현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의 관계 인구가 많이 형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우호적인 인구들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네. 시마모토 아카데미가 성공했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핵심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되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주하고 있으니까, 이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시마네현을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물론 몇 명이 알게 됐냐 하는 지표는 없어요. 근데 이주한 사람은 있죠. 근데 물론 이주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주가 목적으로 하면 아무도 오지 않죠. 부담스러우니까.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활동적인 외부인들이 늘어났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성공적인 거고. 네. 지속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참가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부담을 안 준 게 굉장한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일단 이주를 해야 돼. 아니면 이주를 전제로 한 사람만 들어. 이러면 참가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의 조건, 내가 잠자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참여하겠어요? 아니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참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부담을 없애준 게 저는 굉장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원칙 그런 게 있어요. 이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 아카데미 7회차 발표 장소에서 시마네 현에 있는 과가 무슨 과냐면 시마네 살기 추진과예요. 네. 이 과의 과장님은 니시다 신지로 과장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짧습니다. 제가 인용해 볼게요. 앞으로도 시마네 팬이 되어 계속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이주하지 않아도 시마네에 대해 배우고 싶고 관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 구절은 이주하지 않아도.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이주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인접 지역에 뭐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바람으로는 가득 차 있겠지만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관계 맺기에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성공 요인을 본인들이 정리한 게 있어요. 5가지 핵심 포인트로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 일단 관계 안내소를 설치한다. 뭔가 기획은 있겠죠.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유입구를 넓고 유연하게 만들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관계 안내소를 일본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소토코토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사시대 가즈마사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여백이 있는
관계. 입구를 넓고 유연하게 만든다라는 건 와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여지를 두고 여백을 두는 거죠. 관계라는 게 타이트해져가지고 너랑 나랑 관계 맺은 게 오늘 1일이야? 지역과 개인이 이런 식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편할 때 왔다가 자주자주 와도 되고 1년에 2번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편하게 맺게 해줄 수 있고 호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 안내소를 들어가는 문턱을 굉장히 낮추는 거고 그렇죠. 활동을 할 때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경남 밀양에 관계 안내소를 만든다 그러면 밀양의 관계 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할 거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밀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어떠한 주제도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익구를 넓고 유연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5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세 번째, 역할을 제시한다. 어떤 역할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내가 와서 창업을 했는데 옆 가게에서는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공간이 비었거든. 뭐 이런 식의 슬쩍슬쩍 제안이에요. 외지인이 와서 모르는 세계를 알고 떠난다. 이게 아니라 모르는 세계를 아는 방법. 경제적으로도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꼭 장사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마냥 쉬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 뭔가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역할을 많이 제시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럼 내가 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역일수록 자기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계 안내소가 지역을 먼저 잘 알아야 좋은 관계 안내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참가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관계 안내소가 자기 지역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주해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거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핵심 포인트, 자신의 일로 만들게 하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막 헤매는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그럼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외지인 친구가 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디자인하는 친구인가 그랬는데 여기는 농업 지역인데 디자인하는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멘토가 그러면 농부의 옷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일로 만들게 한다라는 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게끔 뭐 새로운 일, 뭐 지역에 뭐 뭔가 관계인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따로 뭐 배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밀양의 관계 안내소를 만들 때 뭔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네 번째는 방금 하신 말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가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 주는 것.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여기. 네, 예. 부담 없이. 5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마지막은 사람을 연결하여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제일 불가능한 거죠. 신뢰라는 것이 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바램을 넣은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돼야 되는데 신뢰라는 게 생겼다가도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신뢰를 형성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5번째는 솔직히 좋은 말이긴 한데 설득력은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릴라의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포인트가 잘 지켜지면 5번째 신뢰 네트워크는 잘 그냥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을 하나를 합니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예. 네, 그래도 이런 좋은 말들은 하나씩은 넣어줘야죠. 성공 요인 5가지 포인트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시마네 현에서 공모를 했어요. 과업 지휘서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왜 명확했냐?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15명 규모를 모집할 것 이거였고 나머지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마네 현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과업 지휘서가 뜬 거고요. 이거를 용역을 하신 분들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마네 현에 관심 있는 분이 물론 받은 거긴 하죠. 그래서 관에 지급한 게 아니고 용역이나 우리나라 치르면은 중간 지원적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됐고 이게 지금 10년 차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중간 지원적 형태 방식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 지원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관계 안내소 운영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방식도 있고 그러는데 중간 지원 조직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긴 하죠. 근데 막말로 그러면 사업 지소
독립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아까 그 유료라고 그랬었잖아요. 일본의 지금 관계 안내소 사례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 관계 안내소 사례들이 그래요. 지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뭐 용역을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독립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요. 뭐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굿즈를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창업을 뭐 같이 하는 그런 걸로 하기도 하고 이 용역 방식은 익숙한 방식이긴 하지만 아마 오래 가기는 조금 힘든 방식, 그 다음에 좀 일부인 방식,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도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 형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 같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실험을 해보고 성공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튼 저도 현재 생각으로서는 용역 방식은 기본적으로 회계는 단위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장기 지속성을 갖는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실험들이 상당 부분 어떤 사람 실패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들을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받아들여서 안정화시키면 관계 안내소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간 지원 조직의 새로운 형태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관계 안내소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몇 가지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시마모토 아카데미 말고 네. 이거는 이제 교육 방식의 관계 네. 안내소인 거고 좀 성공적인 관계 안내소로 몇 개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학습형 관계 안내소예요. 네. 그래서 일부를 교육시키고 일부를 실천을 한다. 지역과 만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반반. 그리고 단기 코스, 8주 코스. 기간은 다 비슷하고 유형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학습형이니까 뭔가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 살기나 워케이션처럼 지역에 와서 살아라 일해라 하는 정도의 지역 체류형도 있어요. 체류형. 예, 그리고 지역 향유형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화활동,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축제 같은 거 와서 자원봉사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 재밌으니까 와 웃다가 이 지역 진짜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향유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향유형이나 체류형이나 학습형이 가장 좀 세게 나타나는 방식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학습형, 체류형, 향유형 중에 릴라는 어떤 성향입니까? 향유형이 좋죠. 네, 저는 체류형에 좀 약간 꽂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한 달 살기? 아, 네, 좀 살아봐야 내가 한 달 살면 1년을 살아도 괜찮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2박 3일씩 아마 지역 내에서 움직이면서 한 달 10군데서 사는 게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향유형과 체류형이 좀 복합된. 이게 유형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의 연구는 많이 축적을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 일본도 많고 이래가지고. 혹시 우리나라에서 관계 안내소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공주 재민천 사례 보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이음협동조합도 계속 그런 일을 해왔던 거 아닌가? 우리가 관계 안내소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옥천에 오기네 미디어 거기도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지역을 뭔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어떤 활동들 그게 다 관계 안내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공주의 재민천, 지리산 이음, 옥천의 오기네? 네. 네. 그러면 일본 사례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사례는 언제쯤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기약 없습니다. 네. 저는 릴라께서 번역 많이 하시는 거 좋은데 그런 저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아니 강원도하고 경남은 인터뷰에서 썼는데요. 이게 보면 볼수록 왜 알면 할수록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요새 우리나라 사이클이 너무 빨라갖고 이게 내 틀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단기 사이클을 보시고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거 조심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인구의 진화는 아직 한 차례 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서 나온 구절 몇 개를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더 로컬이었습니다.